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래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세뇌 탈출입니다. 이 팬데믹에 이제 그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미국 같으면은 아마 7월 말쯤 되면은 거의 이제 그 집단 면역이 완성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 또 영국 서방 주요 국가들 줄줄이 따라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문재인이 백신 참사를 일으켰는데 코로나 좋아하고 중국 좋아하다가 다행히 이 파이자 백신 이런 것들이 물량이 좀 많이 양산이 돼서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 물량이 올해 안에만 들어온다면 우리도 연말쯤 연말 연초가 되면은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다시 정치 투쟁이 전 세계에 걸쳐서 원위치되고 있어요. 원래 문맥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글로벌리스트와 중국이 지배해오던 지난 25년, 1990년경부터 2016년까지 지난 25년의 세월이 2016년에 영국의 브렉시트와 트럼프 승리에 의해서 뒤집어져서 이제 보스 흐름이 2016년 17, 18, 19 이렇게 한 6, 7, 8, 9 한 4년 몰아치다가 2020년 팬데믹에 의해서 이게 거꾸러진 거거든요. 이게 다시 보스 흐름으로 대세가 옮겨가고 있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오늘 그 같은 얘기를 전 세계적 관점에서 글로벌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좀 어렵고 재미도 없는데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에 중국이 기뻐 날뛰었어요. 올해 초까지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입수된 중국 공산당 혹은 중국 정부 내부 문건으로 이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국내에서는 제가 거의 처음으로 2015년 그 중국 인민해방군 과학자들이 2015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새로운 차원의 전혀 새로운 그 효과를 가진 그 바이러스 무기로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그 보고서들을 그 만들었다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최근 들어서 몇 년 전 혹은 몇 개월 전에 이 시진핑이나 이 중국 공산당 핵심 지도부에서 거론됐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리크돼서 나옵니다. 2021년 올해 1월 베이징에서 열린 성급 이상 고위직 세미나에서 시진핑이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세계가 대혼란 상태이다. 중국은 이 혼란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냈다. 중국은 때와 상황, 즉 타임 앤 시츄에이션을 장악하고 있다. 두 개의 100주년 기간을 대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두 개의 100주년 기간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192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고요.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즉 28년 후인 2049년이 중화인민공화국 100주년입니다. 즉 올해와 2049년 사이 28년 동안의 시기를 시진핑이 두 개의 100주년, 그러니까 two centennials 뭐 그런 그걸로 불러요. 그래서 이 두 개의 100주년 기간에 2010년 대비 국민소득을 2배로 높이는 소강사회를 이루고 미국과 영국을 넘어서는 세계 최강국을 이룬다. 뭐 이것이 이제 시진핑의 중국몽입니다. 지금 그 시진핑 발언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는 거대한 기회와 도전을 제공했다. 기회가 도전보다 훨씬 크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죠. 니체가 뭐라 그랬냐. 아버지의 그 흉악한 속내를 아들이 블라블라 떠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진핑의 발언을 누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냐? 첸 이신 같은 중국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총장, 제너럴 세크리터리, 이런 사람이 정확하게 전달을 해줍니다. 시진핑의 발언 내용은 결국 이 뜻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중국은 질서 정연하고 서방은 대혼란이다. 중국식 사회주의야말로 역사상 유례 없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됐다. 하긴 뭐 빌 게이츠도 중국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몇 명이 죽었는지, 또 이 코로나 환자가 폭발했을 때 얼마나 방치됐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몇 명인지 코로나 환자의 숫자가, 이거 아무도 몰라요. 극악무도한 컨트롤 시스템을 가지고 결국 밟아버린 건데, 이거를 빌 게이츠도 찬양을 했는데 뭐 중국 공산당 간부는 당연히 찬양하겠죠. 다시 말하자면 중국은 어떤 식으로 자기 머리에 뽕을 넣으면서 깊어서 날뛰었냐. 올해 초까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날뛰었냐. 우리는 잘 컨트롤 할 수 있어 해. 우리는 못 나오게 강목으로 문짝에다가 때려 박아도 아무도 불만 없어 해.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질서정연하고, 지금 폭동 일어나는 미국, 폭동 일어나는 서유럽 이런 데들은 거긴 대혼란이다. 자기들은 국가 주도로 해서 해나가니까 경제가 그만큼 돌아가고, 저쪽은 겁이 나서 경제를 닫으니까 이건 우리 체제가 우월한 거야. 당연히 전체주의적 통제체제가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잘 작동하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게 우월한 건가요? 그게 우월한 건가요? 이렇게 팬데믹에 기뻐 날뛰었습니다. 자, 이 팬데믹에 기뻐 날뛴 게 중국만이 아닙니다. 글로벌리스트들도 기뻐 날뛰었습니다. 작년에 글로벌리스트들이 어떤 어조로 썼는지 적나라한 그 태도를 제가 몇 개 짚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2020년 10월이에요. 10월에만 해도 뭐라고 썼냐, 글로벌리스트들이. How the pandemic dealt a blow to Europe's far right. 유럽의 극우. 얘들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극우라고 부르죠. 이 가치지향 애국 민중, 주권국가 강화하자, 이런 거를 극우라고 얘들은 부르죠. 그러니까 유럽의 극우에 대해서 팬데믹이 얼마나 치명적 타격을 가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유럽 극우에 대해서 팬데믹이 치명적 타격을 가했다. 얘들 논조가 이랬어요. 불과 7개월, 6개월 전에. 한번 또 보시죠. 이거 아마 블룸버그 기사일 건데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요. The pandemic is undoing the world's populist. 얘들은 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민중주의자라고 부르죠. 자유, 애국, 보수, 민중. 민중주의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세계의 보수 우파 민중주의자들을 팬데믹이 해체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왔었어요. 이것도 뭐 불과 한 4, 5개월 전에, 한 5, 6개월 전에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얼마 안 된 기사예요. 이거 2020년 3월이에요. 1년 한 14개월 전쯤 기사입니다. 이게 아마 이코노미스트 기사일 것 같은데, 블룸버그나 이코노미스트 기사예요. The coronavirus is exposing the limits of populism. 즉 코로나가 이 자유애국 보수 민중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이번에 때려잡을 수 있다. 이거 자유애국 보수 민중주의를 이 코로나 이용해서 때려잡을 수 있다. 이게 청와대에서 문재인만 그런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미국과 서유럽의 깨자 좀 이 저널리스트들, 평론가들이 다 이런 얘기를 떠들었어요. 코로나 잘 이용하면 이 자유, 애국, 민중운동 이거 따라잡을 수 있다. 이 꼴 보기 싫은 놈들, 이 극우들. 문재인이 정광훈 목사를 때려잡기 5개월 전 기사입니다. 이게 지금 2020년 3월 5일이니까. 문재인은 정광훈 목사를 8월 15일 날 때려잡았잖아요. 정광훈이라는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명사 아니에요. 그때
그래가지고 국민의힘까지 같이 돌 던졌잖아요. 뭐 살인이라 그러고 이런 걸. 그거 5개월 전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얘들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했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더 거시기 한 건 뭐냐면은 더 그런 거는 어디야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 띄워가지고 이제 받들어 모시는 거 아니에요, 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거를 패를 받아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 글로벌리스트들의 그 잔치죠. 거기는 아주 내놓고서 이제 세계를 심장을 박동을 정지시켰다가 인공적으로 다시 뛰게 만들어야 된다. Great Reset. 그 Great Reset이죠. Reset이라는 게 전자기기에서 전원을 빼거나 혹은 뭐 기타 등등의 수단으로 시스템을 완전히 죽였다가 다시 살려내는 걸 리셋이라 그래요. 세상을 심장박동 멈추게 했다가 다시 뛰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뛰는 세상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투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 제공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 찍어서 뿌려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 돼야 되고, 그런 소리를 이 세계 금숟가락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음모를 짰어요. 그러면 너 소유로부터 자유롭게 너 대선 내놔. 한 푼도 안 내놓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떠드냐? 좌파 불질러가지고 좌파 불질러서 주권 국가 약화시키면 그 다음에 세계는 자기들이 잡고 흔든다 이거지. 그 발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즉 팬데믹의 기뻐 날뛴 거는 아시아에선 중국이고요. 저쪽 서방에서는 글로벌리스트들입니다. 그리고 아마 문재인도 기뻐 날뛰었을 수 있죠. 안 그랬으면은 그렇게 저기 백신 참사 일으켰겠어요? 제가 1년 전부터, 지금은 13개월, 14개월 전부터 저거 첨단 백신 만만치 않다. 당신 보고 돈 낭비했다고 안 그럴 테니까 지금 빨리 가서 입도 선매해라. 그걸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사랑에 빠진 자들이죠. 자, 그런데 말하자면 주는 대로 받는다. T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뭐 그런 말 하죠. 예, 네, 영어 속담으로. 이게 이제 저 또 니체 인용할게요. 니체가 무슨 말을 하냐. 1871년 이제 그 파리 꼬문 때 일어난 사건을 빗대서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다음과 같이 씁니다. 이제 그때 우리 이제 미술사 배울 때 뭐 사실주의의 뭐 대가, 뭐 꾸르베 그런 사람 배우면 안 돼요. 혹은 꾸르베를 얘기를 하더라도 인격 파탄, 극악무도한 좌파 정치 선동가. 내 화풍은 사실주의 화풍에서 이 사람이 기여한 바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지. 앞에 건 싹 빼고 사실주의 화풍의 대가, 꾸르베. 꾸르베가 어떤 자냐? 아주 흉악무독해요. 세상의 시초, The Origin of the World라 그래가지고 창녀 나체 그림인데 딱 클로즈업을 음부에 대고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의 시초, The Origin of the World. 그러니까 이게 도른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파리 꼬민 때 폭도로 날뛰었어요. 날뛰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 프랑스 방동관점에 가면 이렇게 탑같이 돼 있고 그 탑 위에 나폴레옹이 딱 써 있는데 이제 귀족들이 입는 짧은 그거에다가 이제 큘로트 그 긴 양말을 신었기 때문에 이제 좀 요염하고 여성스러운 상이죠, 물론. 그거를 기어 올라가서 거기다 밧줄 메고서 끌어당겨서 이거를 그 동상을 진흙탕 속에 쳐박았다고요. 요새 BLM 애들 뭐 동상 다 끌어당겨가지고 바닷물에 넣고 다 부시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1871년 파리 꼬민 때 그런 거예요. 좌파들이, 극좌 애들이. 그거 앞장서서 날뛴 게 화가 꾸르베입니다. 그래가지고 파리 꼬민 넘어진 다음에 프랑스 정부가 약이 올라가지고 꾸르베한테 너 변상해 그러니까 저기 스위스로 도망가서 평생 프랑스로 안 돌아오고 스위스에서 살다 죽었어요. 꾸르베는.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이 사건에 대해서 니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폭도가 동상을 끌어내려
진흙에 처박은들. 별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옛날에 섰던 동상보다 더 아름답고 요염한 모습으로 동상이 쓴다. 그랬거든요. 그 파리꼬멘 진압된 다음에 그 다시 동상이 다시 세워졌어요. 더 좋게.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오래되고 낡은 그 고귀한 가치들, 종교, 신앙, 교회, 뭐 왕실 이런 거를 이제 다 조롱하고 짓밟는 세태가 됐는데 그 조롱하고 짓밟히더라도 그냥 묵묵히 참으셔. 시간 지나면 이 폭도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더 찬란하게 일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니체가. 똑같죠. 자, 이 팬데믹이 기뻐 날뛰면서 지금 이제 시진핑이네는 기뻐 날뛰면서 이제 중국이 세계를 주무른다. 봐. 이건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걸 증명해. 중국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증명된 사건이야. 이러고서 떠들고 있고. 글로벌리스트들은 이 팬데믹에 의해서 저 꼴보기 싫은 극우 혹은 뭐 애국주의 무슨 뭐 민중주의 하는 것들 이제 다 망했어 라고 떠들었어요. 폭도가 나폴레옹 동상에 목 채워서 끌어내린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 이제 거꾸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글로벌리스트를 어떻게 놔둔 거냐.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2016년 브렉시트와 트럼프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과 서방의 큰 흐름이 잡힌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보스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모시고자 하는 애국민중운동 물결이 퍽 튀어나온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게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불렸고 요새 유럽에서는 이게 메가, Make Europe Great Again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퍽 튀어나온 거예요. 보스 애국민중운동이. 보스 흐름은 2020년 1월 팬데믹 발발까지 사납게 몰아쳤죠. 그래서 미중전쟁 구도가 잡혔고 셰일 혁명이 완전히 이제 물이 올라서 글로벌 지정학이 변화돼 버렸죠. 이제 석유도 안 섬기게 되니까 페트로 강박으로부터 해방되니까. 그리고 북한 동결 압박. 그래서 지금도 북한이 꼼짝 못하죠. 그 다음에 보수 애국 가치 혁명. 뭐 미국 같으면은 애국 교육, 뭐 patriotic education, 뭐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저쪽에 이제 좌파 이데올로기, 워크 레프티즘에 대해서 깨자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싸움이 그러니까 2017, 18, 19 정확히 표현하면 3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 팬데믹에 빵 하고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트럼프가 팬데믹에 당하고 넉넉히 그냥 퍽 당한 게 아니라 첨단 백신 광속 개발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이게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죠. 워핑이라는 게 4차원 이동, 시공간 이동을 워핑이라 그럽니다. SF 소설에서. 그러니까 4차원 시공간 이동과 같은 그런 속도로 첨단 백신을 개발한다라고 표방을 하고 나왔을 때 다들 웃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저거 아무리 빨라도 3년에서 5년 걸려. 백신이 그런 뭐 연말 안에 개발된다는 거 택도 없는 소리야.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더나의 mRNA 처음 합성이 언제 일어났냐? 1월 말인가 2월 초예요. 그 유전자 구조가 밝혀진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구조 밝혀진 게 1월 초인데 그로부터 한 달 이짝저짝해서 모더나에서 mRNA 첫 합성이 돼서 처음에 시험관 실험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리고 임상 실험이 3월인가 4월부터 들어간다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어요. 이게 트럼프의 몽상이라고 치부가 됐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저는 대선보다 앞서서 이게 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트럼프 물먹이려고. 12월 중순에 미국에서 파이자부터 이제 허가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이제 마지막까지 트럼프의 맨 마지막 업적이 뭐냐면 제가 엊그저께도 말했지만 아브라함 어코드, 즉 다시 말해서 그게 기독교든 유대교든 무슬림이든 아브라함을 유일신 신앙의 비조로 꼽는 그 민족들은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게 이제 아브라함 어코드, 아브라함 협정의 의미죠. 그래서 아랍권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해 내지 연대를 사실상 실현을 해냈습니다. 지금 아랍권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투닥거리는 게 없잖아요. 그걸 실현을 해냈다고 이때 트럼프가 마지막에 자기 임기 말에 그 10월, 11월 계속 이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백신이 나오고 나니까 첨단 백신 나오고 나서 이제 집단 면역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올 여름에 이 백신의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시 보스 흐름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방동강장에 꾸르베가 이끄는 폭도에 의해서 진흙탕 속으로 처박혀졌던 그 동상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기사예요, 이거. 요새 며칠 전 기사입니다. 5월 9일 기사거든요. 제목이 뭐냐. 유럽이 다시 극우의 위협을 받고 있다. 아니, 불과 6개월 전에 극우 끝났다며. 근데 이제 유럽이 다시 극우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요새 프랑스 르팽 엄청 뜨거든요. 저 여당수. 르팽 사진 딱 걸어놓고. 저게 프랑스만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죠. 제가 가끔 소개를 했지만 폴란드, 헝가리, 이탈리아는 이제 수상이 아니라 폴란드 북부 동맹, 그 노던 리그.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이제 북부하고 남부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다른 나라예요. 북부는 프랑스, 스위스 같은 분위기고요. 남부는 좀 많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의 모라비키 그 수상 또 오반 헝가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보스 국제연대 진영을 이제 형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유럽을 이끄는 데예요. 실제로는 동유럽 내지는 남유럽을 이끄는 데라고 여기가. 이탈리 노던 리그 북부 연맹이 남유럽을 이끌고요. 동유럽은 폴란드와 헝가리가 이끕니다. 하나 더 끼워주면 우크라이나. 그렇게 이끄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보스 흐름 딱 잡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스페인이 급속하게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이제 정당 이름이 묘해서 강경 우파는 복스 파티라 그러고 중도 우파는 인민당이라고 부릅니다. 강경 우파 복스 파티와 중도 우파 인민당이 요새 슬로건이 공산주의나 자유나 뭐 이런 거 해서 강경 우파 복스 파티가 원래는 완전히 그러니까 주변화돼서 도라이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 연립 정권의 일부가 될 거로 내다 보입니다. 연립 정권의 일부. 스페인뿐만 아닙니다. 스웨덴마저도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스웨덴은 PC 깨자 좀 정치 문화의 성지입니다. 여기가. 근데 우경화돼서 강경우파 민주당이 도라이 신세를 벗어나서 연정 참여자로 된다. The far right is ready for a slice of real power in Sweden. 진정한 권력의 일부를 장악할 참이다. 극우가. 이제 이 기사 쓴 사람들은 좌좀이니까 거길 다 극우라고 부르죠. 이 스웨덴 민주당은 EU에 의해서 EU 이민 정책 받아들이지 마라. 스웨덴 우리 전통적인 그런 우리 살아온 그 문화가 있는데 이민 함부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래서 완전히 반이민 그 입장을 가진대요. 스웨덴은. 여기가 이제 완전 주변화돼 있었거든요. 저 또라이들, 저 극우 또라이들 이렇게 주변화돼 있다가 이젠 당당하게 권력의 한 축을 형성하는 그러한 정치 문화로 바뀌고 있어요. 이 스웨덴이 왜 PC 깨자좀 정치 문화의 성지가 됐냐? 이 뿌리가 2차 대전 때에 스웨덴이 기회주의 흑역사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 사람들 마음속에 죄책감을 불지르기가 쉬워요. 극우 안 좋은 거야. 우파 안 좋은 거야. 그 애국 안 좋은 거야. 그 국가주의 안 좋은 거야. 우리가 품을 넓게 열어서 세계로부터 다 받아들이고 그러고 살아야지. 그리고 저기 뭐 동성애 같은 거 이런 거 비판하는 거 안 좋은 거야. 남자 여자끼리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트랜스젠더도 있고 그런 거지.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가르쳐야 돼. 뭐 이런 식의 그 죄책감에 바탕한 대중
개돼지화가 쉬운 나라예요, 여기가. 왜냐하면 죄책감을 느낄 만한 국가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범죄가 있다고. 2차 대전 때. 스웨덴이 2차 대전 때 유럽 나라 중에 그 중립을 유지한 몇 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스페인은 겉으로는 중립인데 실은 영국 편을 들은 거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스페인의 그 인민전선, 그러니까 파플라 프론트, 좌파 정부의 좌파 쿠데타, 정부의 그 좌파 정부가 초헌법적 좌경화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 폭도 내세워서 신부 잡아 죽이고 순회 잡아 죽이고 막 그 카톨릭 재산 뺏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좌파 정부 초기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파 군부가 이제 그 리퍼블릭이라 그러죠. 공화파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 프랑코가 주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국가들, 서방 국가들, 특히 지식인들 중심으로, 특히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 인민전선 좌파 정부에 대한 이제 저게 확 몰리는 거예요. 인민전선 좌파 정부에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지금 이제 연예계로 말하면 김어준, 김재동 같은 인물이 그게 피카소예요. 피카소의 게르니카 학살은 인민전선 좌파 정부에서 어마무시한 돈을 받고 그린 그림입니다. 혼자 열받아서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피카소는요, 엄청난 장사꾼이에요. 시류를 보고 돈이 되는 거 다 관찰해서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그 예술적 표현력은 이거죠. 그 악마적일 정도로 이거죠. 그걸 써가지고 가서는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예술을 아주 지능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리 같은 화가는 피카소 얘기 나오면 he's a communist. 야, 걔 빨갱이야. 그리고 한마디로 치웠어요, 그냥. 우리 피카소 그림을 보면서도 이 사람 빨갱이였다는 얘기는 안 해. 저는 사실은 피카소는 이중 표절자라고 봅니다. 우리 옛날 그림 보세요. 옛날 그림 보면 원근법을 안 지키죠. 원근법을 안 지켜서 한 화폭 안에 이렇게도 나타나고 이렇게도 나타나고 이렇게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원근법이라는 건 영어로는 퍼스펙티브입니다. 퍼스펙티브는 관점이에요. 하나의 화폭은 하나의 관점 위치에 가로 세로 좌표에 눈이 여기에 있었으면 요 위치에서 그려져야지, 이 그림을 유화하니까 오늘은 요 위치에서 그리다가 내일은 요 위치에서 그리고 모레는 요 위치에서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원근법이에요. 그림을 2달에 걸쳐서 그리든 1년에 걸쳐서 그리든 그 그림을 그릴 때의 화가의 눈의 위치는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원근법 원리거든요. 이게 이제 5세기, 14, 15세기부터 이탈리아에서 이제 피렌체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온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의 일관성이라고요. 피카소는 뭐냐면 나 정신분열 환자야. 나 다중인격자야. 나 다중관점 가지고 있어. 나한테 관점의 일관성을 강요하지 마. 라고 다중관점 놀이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걸 기막힌 예술적 표현력으로 나타냈는데 그 당시의 세상이 모든 원칙과 가치가 무너지는 그러한 현대 문명이 무너지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20세기 초반, 야, 저거 진짜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예술이다 하고 각광을 받았던 거예요. 오케이, 다중관점 플레이를 그렇게 한다. 제가 2가지 표절, 하나는 우리 조선의 그림에서도 다중관점이라고 화폭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원근법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림의 요 부분은 여기서 내려다 본 거고 요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정면에서 본 거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우리도.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런 전통들이 있었는데 그걸 되살렸다라는 얘기를 피카소가 제대로 안 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뭐의 표절이냐면 니체 철학을 악용을 한 겁니다. 니체 철학을 우리가 퍼스펙티비즘, 관점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니체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관점이 개인이다예요. 관점이 없으면 개인이 아니다예요. 그게 니체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관점과 관점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관점과 관점의 충돌이 있을 때 그 승패의 기준을 진실 존중으로 잡자. 그게 니체 철학의 핵심이에요. 관점 가져라 이거, 틀리던 옳던. 그 관점에 따라서 목숨 내놓고 싸워라 이거예요.
단 관점과 관점이 충돌할 때 마지막 판별점은 진실존중으로 잡아라. 이 세 개의 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너가 관점이 없어? 넌 사람이 아직 덜 된 거야. 물에 물 탄 거, 술에 술 탄 거 같아. 너 인생 뭐하러 사냐? 제가 죄송합니다. 성경의 Revelation,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구나. 그래서 너는 뜨뜻미지근하구나. 그래서 나는 너를 뱉는다. 이게 문학에서는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림보, 연옥을 그린 단테 신의 코미디, 디바인 코미디. 우리가 흔히 신곡이라고 잘못 보는. 거기에 보면 지옥을 삼도천을 건너가잖아요. 이제 지옥에 가는 그 아케론의 강인가 뭔가 그 강 건너기 전에 강 건넌 다음인가? 아무튼 그 강변에 지옥으로도 못 가요. 지옥도 못 갈 정도로 뜨뜻미지근하게 산 것들이에요. 지옥조차 못 갈 정도로. 죄조차 제대로 못 지을 정도로 관점 없이 뜨뜻미지근하게 산 것들이에요.